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나요? 오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었나요? 분노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찬찬히 돌아보세요. 내가 화를 낸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신 나의 분노를 이해한다면 관계는 극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오늘은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 이 책으로 분노를 다루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책 같이 읽어볼까요? 분노를 유발하는 헌신하는 마음. 분노는 욕구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의 감정을 신경 쓰고 나의 욕구를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분노한다. 하지만 나의 욕구가 나의 문제고 타인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분노하지 않는다. 남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면 그가 정이 많아서이고 만족감을 주지 않아도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외롭고 세상이 차갑다고 느낄지언정 크게 분노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는 상대방이 마땅히 나를 위해 행동해야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빚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빚졌다는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 대부분은 헌신감에서 비롯된다. 타인을 위해 많은 것을 바쳤지만 나의 헌신이 존중받지 못했고 상응하는 대가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억울함을 느끼고 분노한다. 그 사람은 나에게 빚졌어. 한 여성이 말했다. 어제 저녁 식사를 할 때 남편에게 감기에 걸렸는지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밥만 먹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저는 원망 어린 말투로 말했죠. 휴, 나 지금 벽에 대고 말하는 거야? 당신은 참 냉정한 것 같아.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잖아. 그녀는 계속 말했다. 제가 항상 마음에 새긴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지난 10년 동안 밤새 술 마시느라 집에 늦게 들어온 날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주말에도 외출해서 함께 지낸 적도 별로 없어요. 여기까지 생각하니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에 조금은 이해가 갔다. 10년간 그녀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집착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남편이 그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될까? 그녀가 계속 말했다. 5년 전 남편이 간암에 걸렸어요. 5년 동안 저는 남편을 데리고 전국 각지의 병원을 찾아다녔어요. 이젠 정말 지쳤어요. 내 마음은 그를 용서하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야 나는 그녀의 분노가 그리도 강한 이유를 찾았다. 10년간 당신은 나에게 잘해주지 못했어. 5년 전에는 당신이 큰 병을 얻었고 나는 당신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나 헌신했는데 여전히 나에게 무심하니 내가 억울하지 않겠어? 내가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어? 남편이 무심하게 고개 숙이고 밥만 먹었기 때문에 이 여성이 분노한 것이 아니다. 10년간의 무관심도 그녀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시간 그녀는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아내로서 책임을 다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여전히 냉랭하고
남편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았고, 그런 까닭에 그녀는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었다. 헌신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다. 헌신은 무서운 일이다. 헌신하면 대가를 기대한다. 헌신할 때마다 잠재의식은 대가가 동등하거나 심지어 더 많은 대가를 기대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상응하는 대가를 주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난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행동했고 대가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잠재의식은 대가를 바란다. 다만 물질적인 성의보다 감격, 인정, 중시 등 심리적 측면의 대가를 더 바란다. 예를 들어 양로원에서 석 달 동안 노인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했는데 노인이 돌봄을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면 기분이 상한다. 돌보는 노인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상대방의 주목, 감격, 인정이라는 대가를 기대한다. 그런데 만약 높은 임금을 받고 요양원에서 노인을 돌본다면 노인이 까다롭게 굴어도 상대적으로 견딜만 하고 분노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할수록 상대방의 관심을 바란다. 그러므로 헌신감은 분노의 전제가 되기도 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분노하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많은 것을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자. 헌신감은 언제 생겨나는가? 분노는 헌신감 때문이다. 그렇다면 헌신감은 어떻게 형성될까? 사람들의 행동에는 두 가지 동력이 밑받침한다. 자신을 위한 일이다. 타인을 위한 일이다. 자신을 위해 행한 일이라면 원망과 후회도 없다. 자신이 선택한 고통이므로 조금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헌신감이 형성된다. 이때의 행동은 타인을 향한 분노의 미천이 된다. 향상심을 예로 들어보자. 나는 왜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까? 향상심이라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면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스스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름을 세상에 날리고 싶다면 자신의 이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목표이고 타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하지만 다른 사람 또는 가정을 위해서라면 헌신감이 형성된다. 성실함, 책임감, 근면함 등의 자기 요구가 가족에게 더 많은 편리를 주기 위해서라면 강한 헌신감이 생기는데 이때는 분노를 느끼기 쉽다. 자녀의 숙제를 지도할 때 최선을 다하는 엄마는 걱정이 적은 아빠보다 더 쉽게 분노한다. 자녀가 자신의 아이이고 자신이 힘들면 된다고 생각하면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 아빠의 몫까지 임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여기면 쉽게 분노를 느낀다. 환경보호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타인이 환경을 파괴하면 쉽게 분노한다. 자신의 집 주변 환경을 아끼고 보호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분노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환경을 아끼고 보호한다면 쉽게 분노한다. 따라서 분노한 사람의 잠재의식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당신은 왜 만족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당신은 왜 하지 않아? 헌신감으로 요구하는 권리. 타인의 통제에 분노할 때 마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한참 참아왔는데 당신은 왜 아직도 이렇게 지나친 행동을 해? 이 말은 나는 계속 당신에게 양보했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 라는 뜻이다. 상대방의 통제에 자발적으로 따랐다면 분노하지 않는다. 상대방과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인내했다면 나의 인내는 헌신감으로 변하고 분노하기 시작한다. 상대방을 위해 행동한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이 많은 것을 바쳤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대방도 나와 같이 헌신하길 기대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만큼 헌신하지 않으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억울해하고 분노한다. 어떤 일이나 누군가에게 많은 것을 투입할수록 마음에 두고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얻길 갈망한다. 이는 사람의 본능이다. 꽃 한 송이를 세심하게 지키고 보살피면 그 꽃이 활짝 피기를 바라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마음을 다 쏟고 바치면 어떤 기분이겠는가.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원망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현실에서 어쩌면 그 사람은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는 자신이 가장 뛰어나다고 여긴다. 헌신감이 원인 감정이라는 미천을 주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라고 질문해야 한다.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다 보면 책임은 나에게 속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그 사람에게 필요한지 물어보자. 무엇을 했든 그가 나에게 대가를 줄 이유가 되지 않는다. 나는 하지 않는다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헌신했는데 그는 왜 인정, 관심 또는 비슷한 수준으로 보답하지 않을까? 내가 바친 것들이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은 나의 헌신에 대해 탈취, 핍박, 심지어 상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다닐 학원 10개를 등록시킨 후 자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매일 집에서 많은 일을 처리하고 지친 나는 그 중에 반은 배우자의 몫이지만 대신해줬다고 생각한다. 나는 억울할 정도로 많은 것을 바쳤지만 정작 자녀와 배우자는 나의 행동에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돈을 벌었지만 배우자는 가족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워커홀릭이라고 여긴다. 집안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한 후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하지만 가족은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색하다. 헌신이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다. 나는 A를 바치고 상대방이 B로 보답하길 기대한다. 나는 가사노동을 한 후 이해라는 보답을 바란다. 자녀를 위해 삼시세끼를 챙겨준 후에 효도라는 보답을 바란다. 간병을 해준 후 관심으로 보답하길 바란다. 내가 한 행동과 무관한 다른 행동으로 나의 심리적 결핍을 채워주길 바란다는 뜻이다. 나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결정이라면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 인위적 헌신을 멈추자. 맨 처음 헌신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임한다. 이는 사랑의 본능이다.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에너지가 충만하고
뭐든지 주고 싶은 갈망이 생긴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보답은 중요하지 않다. 이를 존재적 헌신이라고 한다. 존재적 헌신은 즐겁고 자유로우며 편안한 상태에서 완전히 자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억지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스스로 즐거운 일을 하니 자신에게도 이득이다. 예를 들어 길가를 떠도는 유기묘를 보면 음식을 먹이고 싶다. 길을 건너는 노인을 보면 부축해주고 싶다. 곤경에 처한 친구를 보면 돕고 싶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면 잘해주고 싶다.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안아주고 싶다. 집안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를 보면 저도 모르게 줍는다. 이럴 때 내가 존재함으로써 헌신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헌신은 즐거움을 주는 적정치가 있다. 적정치 안에서의 헌신은 자발적이고 유쾌하다. 하지만 적정치를 넘어서면 사람은 인위적으로 행동하는데 계속되다 보면 자기 강요가 시작된다. 이 경우의 헌신을 인위적 헌신이라고 한다. 인위적 헌신은 하고 싶지 않지만 미래, 관계, 이익을 고려하거나 책임감 또는 도덕감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성적인 헌신이다. 분노를 유발하는 인위적 헌신.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까다로운 노인을 만나 마음이 불편해지면 봉사를 멈추고 실망할 수는 있지만 화가 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해졌는데도 그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 노인을 보살피면 어느새 화가 난다. 한 학생이 말했다. 저는 친구에게 화가 나요. 친구는 나와 밥 먹을 때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단지 밥 먹는 문제이지만 그게 불편해요. 이 학생이 친구에게 밥을 사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만약 친구가 밥을 산다면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분노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돈을 내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 이 학생은 기껏해야 친구와 밥을 같이 먹어주는 정도의 헌신을 한다. 만약 학생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면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어도 그저 귀여울 뿐 분노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여성과 함께 식사하고 싶은 것은 이 학생의 욕구이고 헌신감이 크지 않다. 이런 경우는 존재적 헌신이다. 하지만 애초에 친구에게 밥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았다면 쉽게 분노한다. 그는 친구의 감정을 살피고 식사를 대접했지만 친구는 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인위적 헌신이다.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 자체로는 분노하지 않는다. 헌신이라는 자기 강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분노한다. 인위적 헌신은 소모와 희생. 존재적 헌신은 자양분이 된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타인에게 잘해주면 만족감과 가치감을 느끼고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한다. 이런 경우는 행동할 때마다 감동한다. 하지만 인위적 헌신은 소모적이다. 그 사람 또는 그 일이 싫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강요하면 가장 적은 소모를 통해 최고의 결과를 얻고자 한다. 인위적 헌신의 본질은 희생이다. 자신의 유쾌함, 편안함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만족시킨다. 그런데 희생하면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인위적 헌신은 힘들다. 사람은 힘들면 상대방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때 잠재의식은 말한다. 더 이상 나를 이용하지 마. 난 희생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나를 돌봐야 해. 난 이제 안 되겠어. 내가 이 일을 억지로 한 것은 다 당신을 위해서였어.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쳤는데 당신은 왜 보답하지 않아? 왜 나의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않는 거야? 어째서 내가 편안해지는 일을 조금도 하지 않는 거야? 원하는 것을 위해 억울함을 감수하다. 분노한 사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희생하고 싶지 않다면서 왜 하는 걸까?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인가? 지쳤는데도 자녀의 수면과 식사를 신경 쓰는 것은 아이를 위하고 책임감 있어 보인다. 하고 싶지 않은데 싸우고 싶지 않아서 상대방의 기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면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 모든 인위적 헌신은 자신을 위해서다. 더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는 일을 선택했다. 억지로 자녀를 돌보는 것은 좋은 부모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자신의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야근은 상사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 승진하고 싶어서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관계를 잃을까봐 두려워서다. 이는 상대방보다 그 관계를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나의 헌신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욱이 자신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분노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상대방을 위해 무엇을 바쳤는가? 나의 헌신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거스르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였는가? 만약 그렇다면 자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내 감정 돌보기. 분노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기능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내 감정 돌보기다. 내 감정이 책임보다 중요하다. 책임져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1순위에 두고 불편하거나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해야 한다고 여겨도 그렇다. 내 감정이 옳고 그름보다 중요하다. 일에 옳고 그름이 있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한다. 자신이 편안한지가 옳은 행동을 했는지보다 중요하다. 내 감정이 상대방보다 중요하다. 사람들은 대개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상대방이 실망하지 않도록 자신의 억울함을 선택한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중시하는 사람은 나는 당신이 기쁘길 바라지만 나의 좋은 기분까지 희생해가며 당신을 기분 좋게 하고 싶지는 않아 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감정이 화목함보다 중요하다. 화목한 관계도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중시하는 사람은 갈등이 없으면 좋지만 갈등을 없애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면 차라리 갈등을 일으키겠어 라고 생각한다. 이런 선택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인위적 헌신을 줄이거나 멈추고 자신의 감정을 돌본다. 자신의 감정을 돌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욕구가 강하지 않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만족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인내할 수 있다. 분노는 그렇게 줄어들기 시작한다. 물론 모두가 이기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만들어 가겠는가? 위기가 닥쳤을 때 누가 나서겠는가? 우리의 소방관, 의료진, 경찰들은 자신의 감정 때문에 헌신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
공헌은 미덕이다. 하지만 강요로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공헌을 통해 경험한 의미감이 다른 것보다 크다면 공헌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일이다. 자신이 진짜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일이다. 자기 사랑을 위한 극적인 해답.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당신, 스스로를 인정하는가? 남이 인정하지 않아 분노한다면 우선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가? 한 여성이 말했다. 제 남편은 항상 저에게 까다롭게 굴어요. 설거지가 깨끗하지 않다, 바닥이 더럽다, 육아를 잘하지 못한다며 들볶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요. 제가 못하면 남편이 하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저에게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성은 남편에게 트집을 잡는다라는 라벨을 붙였다. 분노한 그녀가 필요한 사랑은 인정이다. 그녀는 남편의 인정을 원한다. 혹시 남편이 끝내 아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녀가 원하는 사랑은 물거품이 된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자. 남편의 인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여성은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민감하다. 가정주부인 그녀에게 가사노동과 육아는 그녀가 가치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다. 다른 직업이 없는 그녀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는 생각에 낙담한 상황이다. 그런데 남편이 그녀가 하는 일에 트집을 잡는 것은 그녀의 낮은 자존감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실 이 여성은 자신을 수도 없이 부정하였고 이 때문에 남편의 지적은 자존감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녀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분노를 남편에게 전이했다. 참 재미있는 일이다. 자신이 자신을 미워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을 미워하지 않길 기대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지 않거나 심지어 칭찬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미약한 인정이 강력한 자기 혐오를 소멸시킬 수 있을까? 이 여성의 인정 욕구를 만족시키는 진정한 해결책은 남편의 트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도 가사노동과 육아의 능력과 가치는 남편보다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그녀가 자신의 공헌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남편에게 트집을 멈추라고 할 저력이 생긴다. 타인의 이해를 바라는 당신, 자신을 이해해 주는가? 한 여성이 호소했다. 저는 아이와 가정을 위해서 많은 것을 바쳤고 이제 너무 지쳤어요. 그런데 남편은 핸드폰과 텔레비전만 볼 뿐 저를 이해하지 않아요. 심지어 저와 자주 말다툼을 해요.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자신을 이해해 주나요? 매일 희생하는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나요? 힘들 때 스스로에게 그만하자고 말하나요? 아니면 일이 자신보다 중요하다며 쉬지 않고 해나가나요? 자신의 감정을 중시하나요?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일이 더 중요한가요? 대화 결과, 그녀는 자신을 이해할 줄 몰랐다. 그녀에게 너무 많은 반드시가 있었다. 아이는 반드시 잘 키워야 하고 화를 내면 안 된다. 집안은 반드시 깨끗해야 하고 가족에게 반드시 식사를 차려줘야 한다. 명절이면 부모님과 친척에게 반드시 선물을 보내야 한다. 이러한 도리는
사실 전혀 문제 없다. 하지만 옳은 일을 반드시 모두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다 해낼 수도 없다. 하물며 소위 옳은 일을 할 때 하고 싶지 않은 자신을 이해해 준 적이 있는가? 한편 남편은 왜 이런 일을 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볼까? 자신을 이해해 주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고생을 이해할 수 없다. 남편은 자신을 힘들게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내 역시 남편의 즐거움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즐거움을 먼저 선택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편이 일부러 아내의 노고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노고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여성이 자신을 이해해 준 적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자신의 노고를 이해해 준다고 할 수 있을까? 자신의 감정을 일보다 중요시해야 한다. 그러면 남편이 자신을 이해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타인의 존중이 필요한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가? 한 학생이 말했다. 어머니가 제 인생, 자산, 결혼 등을 당신 뜻대로 계획하려 해요. 어머니가 제 의견을 존중해주면 좋겠어요. 그가 어머니에게 붙인 라벨은 통제다. 그에게 물었다.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나요?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싫다면 거부할 수 있다. 자신의 생활 리듬도 매우 중요하고 존중받아 마땅하다. 타인의 존중은 나의 의지에서 온다. 자신의 생각을 중시하고자 하면 아무도 상대방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왔다. 사실 그들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경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생각이 타인과 충돌하면 먼저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 자신도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데 어째서 타인이 존중해 주길 바랄까?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자. 2가지 질문. 타인의 행동 때문에 분노를 느꼈다면 자신에게 2가지를 질문해보자. 상대방에게 기대하면 나는 어떠한 이득이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랑을 원하는가? 타인이 나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하길 바랄 때 나는 나를 위해 그 행동을 하였는가? 남이 나를 신경 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도 그럴 수 없을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가? 나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남이 나를 신경 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다시는 분노하지 않을 궁극적인 해답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